울산 대표 팟캐스트 분말 굳이 말하고 싶다. 울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벅초입니다. 네, 순서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자크르에서 만났습니다. 자크르 좋죠? 네, 좋네요.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듣고 계시진 않지만 네. 열심히 청중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지난번 우리 녹음할 때는 박수까지 이야, 여러 같은 박수를 해주셔서 기뻤습니다. 폭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저희는 지난 두 번은 이제 울산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은 계속 그동안 했던 오늘은 글로스어를 가지고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주제는 핵심어를 얘기하면 나이입니다. 나이. 근데 이제 이 책 오늘은 글로스어라는 책은 30년 후의 나에 대해서 쓴다. 이게 주제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30년 후에는 우리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길다. 이게 원래 자기 부모 나이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겨 있고 어떤 성격에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을까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모가 되어 있을 때 나의 부모가 나이쯤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약간 생각하는 계몽적인 주제고 젊은 어린 친구들을 네. 위한 주제인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가장 어린 우리 초재기는 30년 후를 상상하시지만 우리는 30년 전에 우리는 자기의 30년 후를 어떻게 상상했었을까? 이런 것도 아니 현재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네. 현재 부모님 나이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로 그게 30년 정도면 현재 부모님 생존해 계시죠? 네, 저는 네, 어머니는 계시죠. 아버지는 네. 돌아가셨고. 어머니 나이가 되면 나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어머니하고 비슷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쉽게 떠올릴 수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려면 혹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난 해보는 아버지보다 거죠. 더 살았었는데. 그 개인차가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은 이걸 쓰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을 싹 바꿔버려요. 이렇게 하루하루 미룰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수시로님은 3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시절, 네. 대충 나이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네. 시절에 지금 30년 후에 이렇게 살 거라는 예상을 하신 적 있어요? 어, 어떤 뭐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뭐 예상하기 어려워도. 가장 큰 거는 제가 아마 글을 쓰면서 그 당시 애를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애로부터 벗어나서 신나게 살고 있을 거다라는 상상을 했었죠. 그랬는데 애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며느리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서비스하는 거고 대체로는 매일 돌보지 않아도 돼요. 매일 밥을 안 해줘도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늦게 일어나는지 늦게 자는지 이런 걸 체크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그 수시로님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보통 어릴 때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들 사이 가장 큰 갈등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깨우느라 엄마도 화가 나고 애들도 일어나기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수시로님이 애들 깨울 때 했던 방법을 얘기 들었는데 너무 웃겼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애들 그러니까 배를 올리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애들 못 네. 깨우면 안 일어나지.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면은 짜증 확 내면서 나오잖아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옆에 누웠어요. 같이 누워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있잖아. 어제 내가 누구 만났는데 너 알지? 그 사람 진짜 진상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 또 어제는 뭘 했다 막 그래서요? 말려 들어오는 거죠. 싹 대화를 시작하고. 이야, 되게 대단하네. 현명하다. 그러면 이제 일어날까? 이러면 일어났죠. 보통은 입을 걷어가 버리고 발로 차든지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깨우다가 짜증 나가지고 화내고 그렇지, 안 일어나면 훌륭하십니다. 안 일어나니까 대답만 하고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네. 자기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어릴 때 저의 꿈이 하루 종일 이불을 펴놓고
안 일어나도 되는 삶을 사는 게 저의 어릴 때 꿈이었어요. 그래서 침대를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불을 안 개도 되는 삶.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한 거죠. 짜증 안 나고 일어나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가족 많으니까 어머님이 바쁘잖아요. 막 부엌에서 일도 하고 하는데 네. 우리 세민이 쪼롬이 2살, 3살 차이니까 이름 똑같이 같이 불러요. 전부 다. 아 누구 누구야. 용만 이렇게 아. 부엌에서 뭐 엄청 크잖아요. 아.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건 너무 문을 싫잖아요. 문을 열고 네. 조용히 불러주면 양심 비긴다는 건데 부엌에서 뭐 엄청 동네 다 들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추운데 문 확 열어봐야 찬바람 다 들어오고. 내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세명이 왜 똑같이 불러? 한 명 헷갈려서 헷갈려서. 세 명 같이 불러. 네. 아. 아이고. 그래서 이름 부를 때 저희도 여자가 셋이었는데 마지막에 불리는 게 진짜 그 대상이 뭐 파 좀 사갖고 와라 이러는데 끝에 누구 이름이 걸리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럼 그렇게 안 깨우고 어떻게 깨웠어? 어떻게 소리를 깨울 지르죠. 뿐이 이름을 없구나 부르죠, 여기 그러면. 애들을. 근데 저는 제가 일어나서 엄마가 저를 깨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재기가 수시료로 재수가 없기가 비슷해. 제가 알람 맞춰놓어서 일어나서 제가 준비를 하고 나서 똑똑 엄마 이제 도시락 싸야 되고 엄마를 깨웠죠. 세상에 야 신기하다. 야,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글쎄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고3 때나 이때 소문이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항상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내가 대학 가면 절대로 5시 반에 안 일어난다. 내 이 시간은 절대 안 일어난다. 그 생각하면서 일어났었거든요. 힘든데도 없이 일어났구나. 네네. 그래서 디데이 그래서 엄마를 깨워. 그래서 엄마를 깨우고 엄마 밥 차려주면 밥 먹고 이렇게 학교 갔죠. 그럼 알람을 켜고 일어났어요? 네, 알람 맞춰놓고 일어났었어요. 알람 시계가 이렇게 따르르 하는 시계가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두복초님은? 저는 못 일어나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너무 일어나고 싶어서 알람을 듣고 새벽에 알람을 켜놓고 문을 잠그고 잤는데 온 식구가 다 일어나고 저만 안 일어나가지고 맞아. 집안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5시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깜깜할 때 아직 안 일어날 때 그래. 알람 켜놓고 혼자 문 닫아놓고 나만 안 일어나. 저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났어요. 힘들었어요. 그 서울에 대학 다닐 때 하숙집에 한 2년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 층에 이제 여학생들만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한 8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혼자서 일어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렇죠. 전부 그게 다 특이한 일이에요.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휴대폰에 알람시계가 다 있는데도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아주머니가 밥하는 중간에 내려와서 문을 두드려서 애를 깨우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지금 근데 8명 중에 7명이 그렇게 하고 1명이 알람을 일어난다면 자기의 행동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하숙집에서 첫밥을 떴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가 우리 집 애들이 너만 같았어요. 야 진짜 모범생이었네.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한참 나이 들어서까지 아침에 꼭 일어나야 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했는데 한참 나이 들었다 하면 최근까지예요 혹시? 최근은 아니고요. 한 1년 전까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나이를 밝히기 곤란했던 시점까지 야 참. 둘 중에 하나였는데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면 밤을 새고 못 일어나니까 밤을 새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이제 꼭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꼭 일어나야 되면 이제 전화를 해달라고 같이 안 살았으니까 어머니한테 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의심스러웠죠.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항상 깰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요즘은 제가 어지간하면 깨니까 하여튼 요즘 저도 아이들을 깨워줬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시간에. 그럴 때 쟤네들이 빨리 나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몇 년 후에 이게 가능하다. 맨날 살고 있었죠. 적어도 우리 어머니가 환갑 때까지는 저를 깨워주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고 할 때도 막 새벽에 일어나야 되면. 지금 우리가 나이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사실 미래를 이제 더 이상 약속할 수 없잖아요. 앞은 뭐 아니 옛날에도 미래를 약속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긴 그랬을까. 한데 이제 너무 점점 확률이 좀 없어지니까. 젊은 초재기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초재기는 앞으로 20년 후에 어떨 것 같아요?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일단?
20년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어떤 거냐면 20년 후에 어디에 살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건데 우리는 직업도 정해져, 집도 정해져, 친구들도 다 정해져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 집을 지금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제가 이제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있기 전에는 제가 만약에 뭐 취직을 한다 그러면 뭐 대구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전라도도 갈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정된 공간이 딱 생기고 나니까 뭘 해도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궁리하고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희 이제 그 어른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돌아가시잖아요. 결국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나의 30년 후가 저런 푸른 무슨 요양병원, 효성 무슨 요양병원 이런 데를 가는 거 아닐까? 그럴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그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네. 그 연로하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가시게 된 것도 한 10년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10년, 20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거 보면 앞으로는 또 그런 문화도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바꾸지 않을까. 네. 제가 아는 그 제 또래 부모님들 중에 요양병원에 가신 지 10년 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는 닥치지 않을 일이야.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럼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침대 하나의 공간이 나의 공간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저도 이제 장모님이 지금 요양병원 간 지 한 7년쯤 되는데 그렇죠. 정신은 더 맑아졌어요. 근데 그렇죠. 몸이 안 좋아 혼자 움직이를 못하게 누워 있어야 되니까 네네. 집에서 어떻게 보살필 수가 없어가지고 간병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모셨는데 지금 이제 89인데 제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과거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감이 갈수록 너무 기억이 선명하니까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해. 아침 일찍 6시 반에 전화가 오면 장모님은 너무 혼자 외롭고 거기는 전부 다 좀 말도 못하고 의식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혼자 말짱하니까 그렇죠. 미칠 거 아닌가. 이것도 7년 8년 동안 지금 그렇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자식들한테 이제 하소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부부는 연명 포기각서 우리 애들을 불러 다 얘기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의식이 없어지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 해도 그래 스톱이다. 나 70 넘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병원 가능성 하고 거기 이제 그 서식이 있더라고요. 그 포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서 이제 약간 의식 있다 하더라도 움직이 못하고 5년 우리 장모님이 생겨나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의식이 있어도. 근데 몸이 안 좋으실 뿐이지 돌아가실 정도가 아닌데 그렇죠. 그럼 그냥 집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의식이 이제 보통 우리가 왜 치매가 온다는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가잖아요. 사실은. 몸이 이제 장모님 특이한 거 겨우병으로 혼자예요. 그렇게 멀쩡한 사람은 정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10년씩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시더라고요. 뭐 이제 기억이 네. 자꾸 하는 게 정신은 기억이 더 맑아져요. 자꾸 되새기고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거. 정신은 괜찮은데 몸을 못 움직이시는 그렇죠. 거고 이게 뭐 어떤 얼마나 뇌졸중이나 괴롭겠어요, 뭐 그게. 이런 일로 몸을 못 움직이는데 그 젊은 사람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또는 청년들한테 이런 글을 쓰게 하는 취지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려는 미래에 목적도 대한 있을 계획을 거고, 좀 뚜렷이 갖게 되는 거죠. 하는 그런 네. 취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환경과 나이가 다르니까 전혀 이 주제에 대해서 접하는 방식이 태도나 달라지죠. 어떤 생각이 달라지네요. 네. 그래. 지금은 계속 얘기되는 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렇죠. 마지막 기회가 계속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나이를 너무 의식하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네. 불가피하게 또 자꾸 의식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은 어쨌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요양병원에도 많이 가시고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도 같습니다. 연명치료, 포기각서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그냥 오늘 한 가지 생긴 거는 우리 초재기님의 저 취미생활 덕질방을 어떻게 하나. 저는 항상 걱정하고 있죠. 환갑 지나서 저 주문했는 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엄마가 이걸 받아보면서 이 미친 우리 딸이 정신이 나와가지고 한 채 없도 모르고 이런 두꺼운 책을 사고 열심히 그런 뭔가 덕질은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열심히 생활을 하는 줄 알았더니 덕질방에 들어가 봤더니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아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책만 봐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전혀 남에게는 의미 없는 책들이 정말 가득하거든요. 이걸 언제 처리를 할지 그 시점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처리해야지 하지만 내년에 너무 멀쩡해. 그럼 좀 더 갖고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노트, 오래된 노트를 펼쳐라, 늘 옆에 근처에 있는 것 중에 노트 하나 꺼냈는데 열어보니까 책을 처음 읽고 그 책에서 읽은 어떤 내용을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게 언제냐면 2년 전인 거예요. 나는 그 책을 읽은 게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2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심지어 몹쓸 기억력이었어요. 너무 시사하는 것 같더라, 그죠? 아유 웃겨. 그 기억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착각, 어떤 특징 이런 것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었는데 그걸 엊그제 읽은 것 같은데 벌써 만 2년이 지났고 그거를 읽고 재밌다고 생각하고 메모를 해놓은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제목이 몹쓸 기억력이야. 공감다 이게. 그런 식으로 시간이 정말 뭉텅뭉텅 막 몇 년씩 지나간 거를 뒤늦게 깨닫게 될 때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죠.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텐마루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그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80대 할머니가 남편이 죽고 혼자 돼서 할 일이 없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비엘 만화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비엘 만화책을 봤는데 뷰티풀 라이프입니다. 예, 그래서요. 비엘 만화책을 봤는데 거기에 생전 보지도 못했던 너무 예쁜 남자애 둘이 나와서 연애하는 걸 보고서 이 할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 세계를 왜 전혀 몰랐을까?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나오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한 권을 사서 보고 그걸 혼자 보는 거를 동네에 사는 중학생 여자애가 본 거예요. 그 중학생 여자애가 이 할머니한테 자기도 비엘을 보니까 책을 추천해주고 같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작가들이 한 번씩 모여가지고 판매전 같은 거 열거든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80 할머니가 청년 애들이랑 똑같이 2시간씩 줄 서가지고 그 만화책을 사고 작가한테 사인받고 하는데 이게 이 할머니한테 너무 설레는 일인 거예요. 자기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를 이 젊은 아이하고 어린아이하고 같이 이걸 하니까 이 할머니가 처음에 남편이 죽고 굉장히 약간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취미생활을 새롭게 가지면서 생기가 점점 돌고 나중에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 딸이 외국에 살고 있었는데 딸이 계속 엄마한테 외국 와서 나랑 같이 살자 했는데 이 할머니는 낯선 곳에 가기 싫다 해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외국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젊은 애한테 자기가 모았던 비엘 책을 주고 이제 여행을 가는 뭔가 이야기. 비엘 취미를 독려하는 동시에 비엘들이 취미가 덕후들이 모아놓은 것들을 나한테 주면 된다. 주면 라는 된다. 해결책까지 제시한. 아 그렇죠. 그거 보면서 아주 양도해야 돼. 계몽적인 어떤 의도가 담긴 텐마루인 것 원가 같은데. 이하로 양도하든지 나눔을 하든지. 당근이 있잖아, 당근이. 당근이 있네요. 아 비엘은 특수 장르라서 번개장터 번개장터가 또 있어요? 네, 당근하고는 달라요? 네, 중고나라 같은 그런 좀 사이트가 있어요 따로. 그런 약간 세분화되어 취향과 관련된. 네, 그냥 개인 판매자들이 주로 등록을 하고 하는데 번개장터가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트위터나 이런 데 통해서 그냥 양도 구하고 팔고 사고 팔고 많이 하죠. 저도 트위터에서 많이 사고 팔고. 선생님 저거 한 재산 장만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팔아가지고. 나중에 팔면 팔아가지고요? 하면 더 받을 수 있는가? 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 덕구색에서 용서할 수 오늘 없는. 우리 주제가 나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 짐작해보면 10년쯤 후에 네. 우리 최재기님이 나는 그때 왜 그랬지? 제가 그 생각을 할까봐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덕질하는 분들의 최근에 나이를 알게 됐는데 50대. 환갑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난 아직 괜찮구나. 괜찮네. 덕질은 언제나 하는데 덕질의 취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덕질이 가끔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덕질하면 괜찮아. 지금
저는 나이 들에 대하여 우리 뭐 공자의 말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네. 60대면 이순이고 70대 종심이라 그러는데 이 오면 선거를 거치면서 귀가 순해지고 좀 부드럽게 살아야 되는데 60 넘은 사람들 진짜 이게 뭐라면 70대면 이제 내가 하는 멋대로 법을 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온갖 개판을 다 지르면서 나이 드는 게 결국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좀 굉장히 실수를 한 게 이 세상에 나게 했으면 갈 때 동동하게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겸손소리 할 거 아닌가. 70대면 다 죽게 만들고 그럼 열심히 이제 봉사하면서 살 거 아닌가. 아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의외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 인간의 수명이 딱 정해져 있다. 네. 어떻게 살든 같은 아예 딱 이제 생이 저는 끝난다고 하면 우리 전혀 다른 현상이 친구들 나타날 수 있죠. 단톡방 이제 다 환갑진갑 다 지난 애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이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이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게. 같이 43년, 45년을.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근데 저는 이제 결론은 돈이라고 봤죠. 돈. 이제 아, 돈과 가치 돈이 같은 너무 대결에서 돈에 뭐 대한 많지도 집착. 않은데 집착이 너무 강한 거지. 그래. 내 것을 뺏길까 싶은. 근데 돈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죠. 뭐. 그게 궁금해요. 아, 근데 저는 저희 엄마 보면 저희 엄마가 제가 나이가 들수록 너무 좀 꽉 막혀져 간다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저희 엄마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그 시절부터 우리 엄마가 TV조선을 보기 시작해요. 아유 정말. 아 새롭게 등장한 종편이 우리가 이게 진짜 심각해요. 우리 군말 울산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아니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도사 못 다니면 맞히네. 촌에 합천이 어디든 꼴짝꼴짝하면 전부 다 종편밖에 안 드러나요. 네. 하루 종일. 옛날에 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제가 그냥 내리고 우리 방송을 마칠게요. 네. 좀 미디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군말을 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얘기들에 너무 편향되게 노출되면은 사고가 막히고 위험해질 수 있다. 네.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노인들이 종편에서 나오는 얘기를 외워주시잖아요. 네. 외우고 암기하고 막 하시니까. 요즘 또 이 미디어 발달하니까 또 이 어르신들도 잘해요. 카톡을 온갖 다 보내요. 이상한 거를.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미디어 선택을 잘하자. 잘하자. 네. 오늘 군말 울산 이야기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어. 나이도 얘기하려고.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고